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통상법 9주차가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그 국영무역 및 정부 구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무역 관련한 국제 상품 무역 협정을 쭉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산물 협정, 그리고 섬유 및 의류 협정 살펴보고 국영무역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부 구매 8주차에 다 하지 못한 정부 구매 부분을 살펴보고 서비스 무역 협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9주차가 되어서 어, 지금 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학기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천고마비 계절입니다. 가을은 기쁘고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공부하기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우리 슬라이드에 농산품 협정서부터 지난 시간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자, 국영무역 및 정부구매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네, 정부조달 협정 부분 슬라이드 나왔습니다. 자, 정부조달이 무엇인가? 이 정부조달은 이 교재에도 있지만 263페이지 Government Procurement 원어는 그렇고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조달 협정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 정부조달 협정은 WTO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다국 간 협정 하고는 달리 복수간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간 협정 네 가지 복수간 협정 중에 우리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복수간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회원국들이 자의에 따라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부 조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정부도 하나의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필요한 물자, 기기, 군수품, 등등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 사법 얘기도 하고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이 정부는 파브릭 섹터입니다. 파브릭 섹터 공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관한 경제를 재정학이라고 합니다. 재정학. 그래서 경제학하고 구분하죠. 그래서 행정학과에서 이제 재정학이란 강조를 학문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섹터 사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법, 사법 구분하듯이 재정학, 경제학이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 섹터는 이제 시장이고요.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이 시장과 시민사회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이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왕이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은 서브린 빙이에요. 서브린 빙. 주권자, 주권적. 그 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파브릭 섹터는 가버먼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뽑은 자신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가 통치기관이에요. 탑다운, 바텀업 했을 때 정부는 탑이에요. 탑. 그래서 이제 시장을 규율하고 레귤레이터로서 시장을 규율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주인이 시민, 정치적,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됐지만 왕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자의 대표가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리고 이 시민사회는 그 통치권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법, 사법 구분하고 어떤 법학 개론적 개념을 법학 개론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할 때 우리 이렇게 배우죠. 지금 수치상 뭐 파브릭 섹터는 지금 한 10%의 어떤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의 보통 10% 정도가 되고요. 프라이빗 섹터는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국민 총생산 비교해 보면은 뭐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이 파브릭 섹터, 이 정부지만은 정부도 필요한 물자 구입한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죠. 이제 이 부분은 시장에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진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죠. 정부가 구매자,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는 거니까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협정은 이러한 특수한 성격, 정부가 물품과 서비스의 구매자로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정부는 뭐 되도록이면 자국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좋아하겠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러나 이제 또 외국에서 예컨대 뭐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죠. 뭐 프랑스제 라파를 우리나라 주력 공군기로 하겠다. 뭐 미국제 F-24를 주력 공군기로 하겠다. 뭐 구매 입찰이 있었다. 뭐 등등 외제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부 조달 관련해서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어떤 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에 관련된 협정이 정부 조달 협정입니다. 정부 조달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무역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르는 WTO 체제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 조달 협정은 쭉 일정한 예외 조항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정부 조달의 경우에도 일반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WTO 원칙, 자유시장 경쟁 원칙, 무차별 원칙, 뭐 자국 기업만을 선호한달지 뭐 이런서는 안 된다. 소위 무차별주의, 무차별 원칙이 정부 조달 영역에도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하에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 강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조달 의미가 나왔고요. 정부 조달은 국가기관에 의한 구매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오래전부터 정부 구매는 자유무역을 위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상관계의 내국민 대우 원칙이나 무차별 대우 원칙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다. 차별할 수 있다는 정부가 조달가 물품을 구입한다. 내국민을 우대할 수도 있고요. 또 특정국, 뭐 우방국 무기를 우대 조치를 한달지 뭐 그런 예외들이 뭐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정부 조달은 자국 물품 위주로 조달하는 가운데 외국 공급자를 자국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정부 조달에서 자국 물품 조달을 당연시하는 근거는 뭐냐? 첫째, 정부는 스스로 시장에 참여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죠. 이 정부 조달에 있어서 재원이라는 건 다 국민들 부담으로 마련된 겁니다. 세금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업자를 우대하는 것이 윤리론적, 의무론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정부 조달은 국내의 기술 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 증대와 같은 국내 정책 시행 수단으로 유용하게 쭉 관행상 사용되어 왔다.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정부 조달의 경우 자국 물품 조달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 경제활동 비중이 커지면서 정부 조달 규모도 점점 증가하여 세계 총생산의 10%. 아까 우리 국내의 경우에 그 국내 총생산의 10% 정도가 퍼블릭 섹터의 경제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계 시장에서도 뭐 세계 총생산의 10% 정도가 이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비율이 뭐 비슷하네요. 국제무역에서도 정부 조달 문제가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 조달에서의 차별적인 관행은 국제무역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을 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비관세 장벽입니다. 정부 조달에서 이러한 장벽 요인을 제거하여 자유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79년 동경 라운드에서 복수국간 협정으로 정부 조달 협정이 처음 체결되었다. 이 정부 조달 협정은 복수국간 협정으로서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게 되었으며, 복수국간 협정 그렇죠? 그러니까 multilateral agreement, 다국간 협정 에 비해서 plurilateral이라고 그러죠. plurilateral 복수국간 협정. 그래서 WTO의 복수국간 협정은 일부 국가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트 협정이 민간 부분의 무역을 규율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 조달 협정은 공공 부문을 규율하는 것으로 가트와 대응되는 독립적인 협정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 협정에서는 자유화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자유화,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없는, 그리고 차별이 없는, 누구나 자유롭게 계획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경제 원리, 이거하고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이해되어 왔었죠. 중앙정부와 준정부기관의 조달 중 일정한 액수를 넘는 계약만 대상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구매에서는 제외되고, 지방정부나 공기업의 조달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서비스 및 건설 구매는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이 정부 조달 협정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액수가 적은 부분은 보통 양을 하지 않고요. 규모가 큰 경우에만 이제 뭐 공개 경쟁 입찰이랄지 뭐 이런 시장 경쟁 원리가 이제 적용된다.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나 공기업 이런 모호한 주체들은 이제 제외되기도 하고요. 서비스 건설 구매는 제외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게 됩니다.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서비스 및 건설 부분도 포함이 되고, 뭐 지방 정부 공기업도 포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1980년대 WTO 탄생 원인이 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에 결실이 되게 됩니다. WTO 정부 조달 협정이 복수국간 협정으로 체결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복수국간 협정입니다. WTO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협정 적용 대상 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정부관계기관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뭐 청와대, 국회, 그리고 법원, 뭐 검찰 이런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뭐 경기도, 우리 전라남도, 뭐 광주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달 협정, 지방 정부도 로컬 거버먼트라고 그러죠. 지방 정부도 정부 조달 협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 기관까지. 그리고 이제 조달 대상은 유형제 무역, 상품 외에도 서비스 및 상품 조달과 관련된 서비스이며, 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구매, 리스, 임차, 할부 구매 등과 같은 모든 계약 수단을 통한 조달에 적용된다. 그래서 계약 수단 불문하고 정부 조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는 각 가입국의 양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 조달 협정이 체결되고 그 협약 가입 당사하고 양어를 하게 돼요. 양어. 그 양어 시에 협정의 적용 대상 기관, 조달 방식,
조달 대상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약속을 합니다. 양어라는 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WTO 약속하는 거예요. 자국 약속 리스트입니다. 이거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자신이 약속한 바를. 아니면은 이제 통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자, 각국이 협정에서 양한 양어 기관, 양어 분야 그리고 양한 기준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 양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선 10만 SDR 이상. SDR은 먼저가 나왔나요? Special Drawing Right. 그래서 IMF 특별 인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신용 있는 화폐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SDR이라고 특별 인출권. 나라가 가끔 어떤 금융 위기에 빠지고 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IMF Financial Crisis라고 하죠. 위기가 왔었죠. 뭐 영화로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화폐 금융에 관련해서 역할하는 국제기구가 IMF죠. IMF가 마련한 화폐단. 건설 구매에서는 500만 달러 SDR 이상의 구매에 대해서 양화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 정부 조달 협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WTO 체제는 항상 그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받들고 시장의 구조, 가 공법이 국제통상법이고 시장의 구조와 형성에 관한 법이라고 했을 때 항상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 원칙에 따르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달 영역은 쭉 관행상 시장 경제 영역 바뀌었는데 이 협정이 자꾸 체결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국민 대우 무차별 원칙 이런 것 등의 문제됩니다. 그걸 준수해야 돼 앞으로. 협정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정부 조달 협정이라 하더라도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가입국은 타 가입국의 조달 공급자를 국내의 조달 공급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정 공급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특히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나 외국 자본에 설립된 국내 공급업자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뭡니까? 공개 입찰제도 원칙적으로 이 공개 입찰을 실시하도록 그래서 공개 입찰에 따른 경쟁적 구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것이죠. 국제 공개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세나 수익과징금, 수익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역시 정부 조달 협정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그 비교적 다른 일반 상품 무역 협정 어떤 체제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과 관련된 규제를 할 수 있고요. 서비스 교육의 경우에는 역시 어떤 이런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정부 조달을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원산지 결정은 WTO 원산지 협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WTO 원산지 협정 규정 협정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물품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것이고 무역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결정을 뭐 정부 조달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다. 이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 원칙이 담겨 있는 WTO 원산지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야 됩니다. 이 원산지 판정은 무역 행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다른 별도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뭐 차별적인 대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투명성, Principle of Transparency, 투명성 원칙. 이것은 법에 따른 행정을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범이나 행정 원칙들이 공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절차가 투명하게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결정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꼭 이 적정한 이유를 통보해주고 뭐 그래야 됩니다. 자, 정부 조달 협정 구매는 이제 보통 정부 조달의 경우에 입찰이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조달 절차에 관해서 기술 사양 설정에 대한 원칙, 입찰의 종류, 네, 공급자의 자격 심사 기준, 조달 계획 공고 및 참가 초청 방법, 입찰자 선정 방법, 입찰서 제출 시한 및 납품 시한 설정 방법, 입찰 설명서 작성 방법, 입찰서 접수, 개찰 및 낙찰 방법, 시담에 의한 입찰 방법, 제한 입찰 절차의 적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달 절차에 관련한 여러 요건들을 규정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자의 자격 심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부 조달 협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제품의 기술 명세에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조달 기관이 규정하는 기술 명세가 국제무역의 장벽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기술 명세, 표준제도 이것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랬죠. 이 정부 조달의 경우에도 특히 정부 조달의 경우에 이 기술 명세가 국제무역의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르도록 제품의 기술 명세가 국제무역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고요. 기술 명세는 디자인보다는 성능 위주로 작성돼야 하고 성능이 다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별 요소가 되지만 디자인으로 차별하는 것은 이게 비관세 장벽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국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공인된 국내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의 상표, 특허, 디자인, 원산지, 생산자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어떤 차별적인 어떤 입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자, 입찰 방법의 종류. 그래서 조달 기관의 입찰 절차는 차별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경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 입찰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주의, 비차별 원칙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시장에서 누구나 규제 없이 또 차별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입찰 과정에서는 뭐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경매, 옥션이라고 하죠. 경매에 관련한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뭐 수상한 학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입찰 경매 과정에서의 정보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특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제공이 되게 되면은 그게 자유경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특정 입찰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되고요. 입찰의 종류로서 모든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 우리가 이것을 오픈 텐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달기관이 초청한 공급자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 경쟁 입찰, 실렉티브 텐더링이라고 해요.
조달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선정하는 수의계약, 리미티드 텐더링이라고 합니다. 요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의 종류를 규정하고 공개 경쟁 입찰과 지명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심사.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보통 공급자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공급자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 가입국의 공급자 간에 또는 국내의 공급자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애국대 원칙, 이 부분은 이제 최애국대 원칙이죠. 그리고 국내 공급자, 이거 내국민대 원칙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입찰 자격 조건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것에 한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입찰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자신이 미리 선정해 놓은 경쟁자를 경쟁자에게 낙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공급자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상계 구매 제한. 상계 구매라는 건 offset purchase인데요. 정부 조달 시 국산 부품의 사용, 기술 사용 허가, 투자 요건, 연계 무역 등의 입찰 조건을 부과하는 조치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해 주되 국산 부품을 사용할 걸 조건으로 한다 할지, 기술 사용, 당신이 그 물품을 제조하는데 알고 있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한다 할지, 뭐 이런 조건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뭐 연계무역, 일정한 우리 물품을 반대로 사주도록 한다 할지, 뭐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유경쟁 시장 원리에는 배치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대 조건으로 이런 상계 구매 조건이 부과되면 경쟁이 제한되고 입찰자 간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제 이 상계 구매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특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이 돼요.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특정 기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 조건, 기술 허가를 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수출을 하지 못해서 외환이 부족하면은 또 관련해서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외화 부족 그런 경우에 국내 상품을 뭐 구입해 달랄지 뭐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들은 그 정부 조달 협정 회원국만 합니다. WTO 회원국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필요를 느끼는 회원국들이 가입하게 되는데, 이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들은 그 협정상 의무들을 쭉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고요. 그 예외를 보면 국가안보, 방위 목적 조달이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방국 뭐 군수 품을 우대한다 할지 그럴 수 있겠죠. 국가의 공중도덕,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협정상 의무에 반하는 그런 조치들을 또 취할 수 있겠어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선단체, 제소자, 장애인 등이 생산한 물품의 경우, 이런 자들은 이제 불안처져 있는 자이고 우선해서 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대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WTO 정부 조달 협정의 주요 가입국별 양어 내용 표 5-3을 보면은 단위는 10,000 SDR이고요. 아까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O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하면서 양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 분야 그리고 그 적용 대상 분야, 적용 주체 관련해서 양을 하는데요. 뭐 미국, EU, 일본, 한국,
이 정부조달협정 가입 당사국인데 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정부 관계기관 모두 적용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은 서비스 분야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보통 13만 SDR 물품 서비스 관련해서 이 건설은 좀 액수가 좀 높네요. 500, 450. 정부 관계기관에는 500, 1,500만 SDR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어야 WTO 정보조달협정의 대상이 되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쭉 특정 산업 분야의 상품 무역 규범까지 부속서 1A 상품 무역 협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속서 1A 상품 무역 규범 중에 1994 가트를 보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조항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트 예외 규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트가 새로이 발족되면서 국제 경제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에는 국제 경제 관계가